오늘 영상에서는 무더운 여름날 휴가 때 읽기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201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단편집 여러 개의 북을 두드리며입니다. 총 19편의 단편으로 엮어진 이 책은 수록된 이야기들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볍게 읽다 보면 결말에 이르러서 정신이 번쩍 나도록 엄청난 반전을 만나게 되는 묘미가 있기도 합니다. 짧은 각각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서 어느 편을 먼저 읽어도 괜찮은 책이라 휴가지에서 여행길에서 꺼내 읽기에 정말 좋습니다.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 소개한 이전 영상 방랑자들 역시 작가의 이런 스타일을 잘 드러내는 작품집이었지요. 첫 장을 열자마자 여러분의 무료함을 싹 가셔줄 미스터리한 이야기, 바로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이야기 위주로 들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C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무료한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한 권의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은 플랑드르 지방의 아름다운 고성을 배경으로 성의 주인인 노년의 여류 작가 울리카가 여러 작가들을 성에 초대하면서 시작됩니다. 정통 추리소설의 아주 매혹적인 도입부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절반을 읽어내려가도록 이 소설 속에서는 도무지 추리소설에 등장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모여서 살인게임을 합니다. 거기 모인 작가들은 각지에서 초대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였거든요. 이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상상과 방식으로 이 가상의 살인사건을 풀어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마피아 게임처럼 진행자가 피해자와 범인을 몰래 지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를 죽인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때 진행자가 지목한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멘트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범인을 바꿔서 게임을 이어갈 뿐 지루한 이야기는 좀채로 결정적인 상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진행이 중반부를 넘기도록 계속되자 이 소설을 읽고 있던 주인공 C는 깊은 갑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추리소설이라면서 사건은 언제 터지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 지루함과 답답함이 극에 달한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책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야기가 거의 반이나 경과했건만 여태껏 아무런 갈등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C는 생각했다. 그녀는 찬찬히 표지를 훑어보면서 뒷면에 실린 서평을 읽었다. 굵게 강조된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잊을 수 없는 체험,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엉터리다. C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치워야 할 것만 같은 막연한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정돈된 침대 위에 그대로 털썩 누워서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모든 일이 간단명료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는 별 어려움 없이 1층에 있는 거실에 다다랐다. 그녀는 성의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빈 곤약 잔들이 놓여 있었고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계단에 깔린 부드러운 용단 덕분에 발소리를 안 내고 살금살금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3층에 다다르자 2개의 방이 나타났다. 어느 쪽이 울리카의 방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열려있는 문을 가볍게 밀었다. 기다랗고 날카로운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매끈하고 날렵했으며 손잡이에는 정교한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칼을 손에 쥐자 조각된 문양의 볼록한 곡선과 그 위에 박힌 보석의 둥그스름하고 유려한 표면이 그대로 느껴졌다. 터키석이군. 그녀는 생각했다. 뭐야? 눈을 뜬 울리카가 놀라 물었다. 바로 그 순간 C는 고개를 돌리며 그녀에게 일격을 가했다. 울리카는 자신이 다급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미처 듣지도 못한 채 마지막 숨결을 내뱉었다. 다음날 아침 C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엌에서 선채로 향긋한 커피와 차갑게 식은 크레이프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침대에 기대앉아 읽던 책을 다시 펼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밤사이 C가 살해한 울리카의 시신을 발견하고 안마리가 말했다. 샤츠키 양은 흠뻑 젖은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C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상기된 얼굴로 계속해서 책을 읽어갔다. C가 직접 개입해서 사건을 만들어내자 지루하게 이어지던 소설의 진행은 빠르고 숨가쁜 전개로 바뀌게 됩니다. 울리카의 죽음을 시작으로 소설 속 인물들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기묘한 살인게임 속으로 떠밀려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책밖의 평범한 독자였던 주인공 C는 이제 소설 속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인물들을 하나씩 죽음으로 몰고 가는 다른 차원의 등장인물로 변해서 소설 전체를 누군가 써놓은 후기처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야기로 뒤바꿔버립니다. 내가 읽던 소설 속으로 걸어 들어가 이야기의 판을 직접 뒤흔드는 살인마가 된 독자. 도대체 현실은 어디까지고 환상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삶의 법칙을 내 손으로 깨부수는 통쾌하고도 놀라운 상상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울리카의 성에 초대된 각국에서 모인 저명한 추리조설 작가들이 하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폰탄의 경감은 울리카의 고성에 남아있는 작가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의 책에 나오는 그런 수사관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인물들이 진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지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설 속에서 범죄는 결국 하찮고 초라하며 그렇고 그런 행위로 귀결되고 말죠. 거기엔 진짜 공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범죄의 동기와 범인을 밝혀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마치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요. 불합리한 일련의 사건에 터무니없이 합리적인 결말을 갖다 붙이죠.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실망스럽지 않나요? 실망스럽다니요. 우리는 단지 진실을 추구할 뿐입니다. 아, 진실이요. 도대체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폰타네는 아이처럼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다. 저는 오히려 그 작동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떤 구조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감은 이 소설이 보통의 추리소설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묘한 말을 남깁니다. 이를테면 설명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흐릿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단순화하는 대신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실은 비이성적인 방식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거나. 그 순간 폰탄의 경감은 위층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울리카 여사의 비서인 샤츠키 양이 울부짖으며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경감은 말합니다. 샤츠키 양, 당신은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당신은 책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경감의 이 말은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죽어나간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그 피해자들이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추리 방식과 그들이 글을 쓰는 행위와 그들의 죽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경감은 사츠키 양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전화기를 향해 걸어가서 경찰서에 번호를 눌렀다. 그 순간에도 경감은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이상하리만큼 강렬하고 묵직한 시선을 느꼈다. 제3의 시선, 바로 C의 존재가 경감에 의해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나며 소설은 결말을 향해 갑니다. 소설의 처음 도입부에 C가 이 책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던 그녀의 헐거워진 구두굽이 소설 속 살인 현장에서 경감에게 발견되었거든요. 이 구두굽이 등장인물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차원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뒤엉켜 있던 이 소설의 범행 과정을 서서히 드러내주는 단서가 됩니다. 폰탄의 경감의 말처럼 이 사건은 소위 작가들이 쓰는 흔한 추리소설처럼 일련의 사건에 터무니없이 합리적인 결말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명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흐릿하게 만드는 것, 단순화하는 대신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경감의 이런 암시는 소설의 첫 단락에서 C가 생각한 것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녀는 추리소설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번뜩이는 논리 정연함에 차츰 피로감을 느꼈다. 살인, 수사,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 이 모든 게 마치 탈출구 없는 구조물 같았고 너무 깔끔하고 명쾌했다. 종이 인형처럼 가볍기 짝이 없는 등장인물들은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수동적으로 무대에 올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한 칸씩 이동한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범죄와 처벌이라는 완결된 질서를 꿰뚫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작가뿐인데도 그는 이 모든 걸 비밀에 붙인 채 봉인된 구조를 하나씩 풀어내며 인내심을 발휘하여 서사를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진부하다고 C는 생각했다. 결국 이 소설은 진부한 클리셰로 이어져가는 흔한 추리소설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바라는 독자 C, 아니 작가 토카르추크의 통쾌한 시험적 시도였다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가장 뒤통수를 후려치는 놀라움은 결말에 들어 몇 줄의 문장으로 터져버립니다. 건조하고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C는 이 순간 책장을 덮어버렸다. 대단원까지는 이제 딱 한 페이지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C는 이제 더는 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서 자정까지 함께 헐리우드 영화를 보았을 뿐. 이튿날 아침 고양이를 내보내기 위해 발코니 문을 연 순간 C는 고층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서는 경찰차 한 대를 목격했다. 남자 셋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통하는 현관문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그중 한 사람은 긴 트렌치코트에 유행에 뒤떨어진 우스꽝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결국 독자인 C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현실 속의 C의 집으로 찾아온 소설 속 폰탄의 경감의 모습을 끝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참 흥미롭고 기이한 이야기지요. 기대하고 펼쳐든 추리소설인데 절반이 훌쩍 넘도록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 답답해하던 주인공 C가 책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설계자를 죽이고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이 설정. 작가의 이런 작품 구성 방식은 사실 우리 삶에도 깊은 질문으로 남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일상이라는 소설을 묵묵히 읽어내려가는 독자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똑같은 궤도를 도는 삶이 답답할 때 토카르추크가 우리에게 그 지루한 일상의 룰을 깨고 내 안의 문을 열어젖혀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편집의 표제작인 여러 개의 북을 두드리며에서 주인공이 북소리를 통해 내면의 또 다른 자아들을 깨웠던 것처럼 말이지요. 올가 토카르추크는 기발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개의 단편들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 흐르는 길고 정교한 물줄기같이 연결된 단서들을 숨겨놓는다는 점에서 더욱 신비로운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따로 떼어 읽어도 함께 이어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책 여러 개의 북을 두드리며에 실린 19편의 이야기 속에서도 각기 다른 듯한 주제가 묘하게 이어지고 여기 등장한 인물이 다른 편의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별자리 소설의 작가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고정된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서로 다른 템포의 감각을 맡기며 스스로에게 되묻는 질문. 이 소설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리듬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그렇게 독자로서의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신의 작품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 어딘가에, 그리고 아직 넘겨보지 않은 페이지 뒤쪽에 이미 무심하게 걸어가고 있는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